그날을 떠올리면 그는 늘 같은 장면부터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언어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울 수 있었던 아주 조용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미 지역에서 온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며 살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에서 잠시라도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설렘은 생각보다 빨리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은 넓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읽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시장과 마트를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깊이 다가오지는 않았고 그녀 역시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끝나갈 즈음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대부분 한글이었고 사진을 보고 겨우 하나를 골랐습니다. 발음이 틀릴까봐 메뉴 이름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연습한 뒤 조심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가족 단위 손님과 직장인들이 있었고 모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이어서 따뜻한 국을 조금 더 떠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컵을 조금 더 채워주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배려는 위로를 하려는 말보다 훨씬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들리는 인사소리, 길을 걷다 들려오는 웃음소리, 버스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단골 가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언어보다 태도였다고 말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그녀는 그 작은 식당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여러 외국인 여성들의
인터뷰와 체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나라를 집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순간의 주인공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뜻밖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